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제1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틀렸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 해서 X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 등으로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은 있죠. 52번에 15번, 1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라 잔금 치른 날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22번.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2번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할 때에는 해서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없다. 기출문제입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는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고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자, 실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기업에 등록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의 모든 임원 사원 다 중개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리언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되고 리얼의 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자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거래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 1번이네요. 1번.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망부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아닌 것. 암기 프린터 16번.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죠. 답은 2번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X가 되겠습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죠.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으니까요. 회부 결의 소양 없이.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26번.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갑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이게 좀 어렵죠. 법제 40조에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2번 가태료 1년, 업무정지 다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4번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5번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법제 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3년에 한 번 정도,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자, 27번 자격 취소 사유 암기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부양, 지역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자, 기억해 보면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한다. 그렇습니다.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하는 것은 청문, 의견 진술기회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벌금 받으면 자격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되죠. 결격 사유니까. 자, 그 다음에 D것에 자격 취소한 시도의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가태료 부과대상자 및 그 처분권자 연결이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제가 지금 연수교육 실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간증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시도의사가 해야 되는데 협회, 대학전문대 위탁할 수 있죠. 지금 연수교육, 실무교육 위탁되어 있는 대학교가 서울에는 동국대학교, 한양대, 건국대, 열린사이버대 등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등록 간증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니은 공개사업 운용실적 공시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니은은 맞네요. D것은 자격증 미반납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줬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경우 가태료 부과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누가 하는지 잘 모르면 처음에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증 반납도 안 하면 시도의사가 부과하겠죠. 연수교육도 시도의사가 하니까 시도의사가 부과하고요.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건 딱 2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등록 간증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것은 했는데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니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얼 미음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보면 근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라고 했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정답은 정답은 3번이 아니고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아닌 것, 신고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 대상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그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인데 실입주 여부,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요 두 개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되고요. 단 투기과일지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중개거래만 해당됐죠. 그 다음에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지급일,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리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이고요. 지분 거래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하는 경우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합니다. 6억 이상입니다. 수도권 등이 아닌 경우에는 지분거래라도 6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만 규제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토지나 주택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에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야 돈이 되죠. 즉 하면 돈 안 되는 게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 펜션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성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